반갑습니다. 오늘 7월 29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오이천사님, 드가님, 대제비제님, 이순희님, 해피정님, 단풍이님, 얼음골님, 여유만땅님, 상상 이상으로님, 풍림부자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끝내주는 인생님, 긍정의 힘님, GH 플러스님, 최원일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띠리구리님, 바라기님, 박진아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님, 빨강망토님, 파랑새님, 상위 10%님, 도채훈님, 이경춘님 반갑습니다. 안동부자님, 그리고요 어디까지 했지? 안동부자님까지 했고요. 김수희님, 박성윤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상위 10%님, 네. 그리고 김현희님, 김진기님, 황금우주님, 향이아빠님, 유중현님, 바다님, 어서오세요. 코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살만했죠? 네. 이쯤 되니까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뭐, 쉽구만. 또, 감사의 힘님, 우따블루님, 임진영님도 어서오세요.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그냥 큰일 났네. 또 뭐, 2,500이 가냐, 2,400이 가냐, 이제는 끝났냐, 뭐 이런 얘기들 하셨다가, 네. 바로 또 느낌이 달라져요. 네. 큰그림님 어서오세요. 이 시장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 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극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희망 동네 부자님, 주식이 제일 쉬워요. 지금이 쉬운 거예요, 지금이. 원래는 어렵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쉬운 거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들이 막 지들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여요. 지들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만 보면 되잖아요. 네. 군산채부자님,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 오세요. 이제 출석은 그만 부를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장이 돌아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 그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들어오면 사면 되는구나. 내릴 때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특히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예요? 대형주에 외국 애들 돈이 몰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에 외국인들 돈이 몰리게 된다. 이게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네, 원래 있었던 일이고,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즉, 이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돼. 제임스, 토마스, 제이콥, 뭐, 그 다음에 브래드,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수잔, 로라, 네. 또 뭐 있지? 내가 아는 이름이 이렇게 빈약하냐?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없어? 네. 수잔, 로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뭐 있지? 네. 남자들의 이름이 좀 많은데, 제임스, 필립,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여자들은 왜 이름이 없지? 수잔, 로라, 그리고 줄, 줄리? 그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뺄 거야. 네. 사라나, 네. 찰스도 있고요. 찰스는 영국계 아니야? 네. 미국 애들.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줄리아도 있지. 줄리아. 네. 줄리아 줄리아 로버트.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메간. 네. 메간도 있지. 그다음에 아, 뭐 마리아. 네. 마리아, 걔네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네, 외국인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인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지만, 어,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대한민국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와우, 저 외국인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우, 외국인들이군요. 네, 코리안,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투자하게 되면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뭐 엔비디아를 팔았네 어쨌네 그 얘기하지만, 여기 외국인들 뉴스에 나와 보면은 네, 외국 놈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어서 오세요. 상투시 형님. 오, 웬일이에요? 오, 웬일이요? 일찍도 오고. 네. 자, 요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 그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물 건너온 애들, 머리 노랗고 까맣고 뭐 필요 없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뭐 산다고 그랬어요? 대형주. 왜? 왜요? 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지하거든. 이지. EASY죠? 이지. 이지 뭐요? 쉽다, 쉽다. 네, 쉽다. 네, 쉽다. 뭐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AMD나 뭐 이런 거 그냥 대형주들,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면서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다, 쉽다. 뭐가 쉬워? 변동성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대형주들이라고 꼭 변동성이 그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네, 고점에 잘못 잡으면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 단기간에 100% 급등했다가 또 쭉쭉 빠지다가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외국 주식은 그게 변동성이 적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쉬워. 뭐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야 되겠어. 네, 내가 성소치킨이라는 주식을 사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뭘 해요? 주식을 사기 전에. 북쪽에 대고서 절 3번 하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면 몰래 암행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고, 이 집 통닭 잘하는구만. 역시 성수치킨이야. 그러면서 주식을 사나요? 주식을 사는 게 뭐야? 그죠? 분석이죠, 분석. 네, 분석이에요. 네, 역시 이 주입식 교육에 효과가 있어. 네,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거야. 네, 분석이야, 분석. 분석이 쉽다. 왜? 왜요? 분석이 쉬운 이유는 뭐지?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분석해야 되겠어.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석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귀기 위해서 갑순이에 대한 분석을 해요. 뭘 분석하는 겁니까? 자료지, 자료. 네, 자료. 네, 자료. 분석할 자료가 그러니까 갑순이는 언제 어느 길목으로 몇 시에 가는지 어디에 출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뉴스도 되어 있을 테고 재무제표도 있을 테고 뭐 실적도 있을 테고 사업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업황도 있을 테고 등등등등등등등등인데 우리가 힘들여서 관련 종목을 그냥 찾아보고 얘가 뭐 하는 앤지, 뭘 파는 앤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누구한테 파는지, 이런 거를 굳이 힘들여서 할 필요 없이 대형주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와 있어. 네. 그냥 조금만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뭘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해당되어 있는 업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힘들 필요가 별로 없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증권사 리포트에다가 대형주는 이름 하나만 딱 치면 대부분 다 나오면 쫘라라 우라라라 나온단 말이지. 네. 이렇게 우라라라라 나오게 되면은 그걸 그냥 걔네들이 허롤롤롤롤 잡아먹으면 끝이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이 무슨 저건 것 같아. 방송이 어 무슨 고릴라 방송이야. 우랄랄랄랄랄라 호롤롤롤롤 이렇게 되는 근데 다 이해가 돼요? 네? 다 이해가 됩니까? 아,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주식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네. 뭐라고 말해요? 다 알아들어 그냥. 우랄랄랄라 호롤롤롤 우라훌라 우라훌라 다 알아듣는. 야, 이 대단한 이 방송 끝났다 이제. 네, 더 할 필요가 없구만. 다들 하산했어요. 네. 자, 이거예요. 리포트만 보더라도 그냥 뭐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분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거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네. 얘들이 예상치 있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쌉소리 집어치우라 그러고 그냥 얘네들 분석한 자료만 딱 가지고 봐도 훌륭하지. 정부에서도 뭐 반도체 업황이니 무슨 업황이니 수출입 동향이니 그냥 보고서 딱딱딱딱 시간 되면 딱딱딱딱 내주죠. 네. 얼마나 좋아.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까딱까딱 그냥 컴퓨터만 클릭만 마우스만 클릭 똑똑똑똑 해주면 그냥 자료들이 와라락 나온다는 얘기지. 예. 그럼 어때야? 이런 것들은 또 분석까지, 그 뭐야, 번역까지도 되어 있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외국인은 어떻게 읽어요? 아, 영문 리포트도 나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공시도 바뀌어가지고 공시도 영문으로 나온대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건 뭐, 네, 기가 막히죠. 네. 우리나라도 애플이나 이런 거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애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번역 다 되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네, AI에 번역시켜 보면 지가 그냥 와라락 해가지고 그냥 한국이 기자가 쓴 것보다 번역가보다 더 잘해놔. 번역이 다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애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애플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애플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헷갈릴 정도. 이 정도가 될 거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외국 종목은 무엇일까? 보면 대부분이 대형주요. 네. 똑같아. 제임스나 토마스나 갑돌이나 갑순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다는 이야기요. 똑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수준이라면 네, 우리가 제임스 토마스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서 와씨 죽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쪽 미국에서 제임스 토마스가 보기에 어우 깝더리 깝순이 어우 그레이트 굿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걔네들도 똑같이 방송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걔네도 만약에 증권 방송이 있다 그러면은 어우 깝더리 깝순이 어우 커밍 코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증시 바이바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영어 했어요. 네. 깝더리 깝순이 커먼 네 스탁 바이바이 바이바이는 이 안녕이가 아니고 바이요 바이 네 바이 사란 얘기야. 네 깝더리 깝순이가 오니까 우리 주식을 스탁 네 스탁을 바이 하란 얘기예요. 네 바이 스탁 네 스탁 바이 굿뚜 네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한 방송이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지금 딱 보면 이 방송 자체가 이해가 되잖아. 그죠? 이게 보통 스킬이 아닙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오래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글로벌한 시대에서 영어 방송도 좀 하고 해야지.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굳이 안 하는 겁니다. 네. 영어 할 줄 알다는 것만 조금 이제 맛만 보여드렸어요. 네. 깜짝 놀랐죠? 중국말로도 할 수 있어. 중국말로도. 값돌 값은 라이라이 꼬라이라. 네. 그다음에 我们的股票 말러.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제 얘기를 할까. 중국은 이게 이 성조가 좀 이상해야 돼. 값돌 값은 네. 외국 애들은 값돌 값은 런치 먹을까? 뭐 이렇게 해야지. 중국 애들은 약간 헤이 해야 돼. 하하. 네. 꼴라 이렇게.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목요일 날 장만이 빠졌으니까 더 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요일 날 방송 한번 가보세요. 제가 방방 뜨고 있죠. 왜? 너무 좋아. 살 게 많아. 사실 오늘은요, 솔직히 재미없어. 주가가 그냥 올라버렸거든. 올라버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아침에 이거 분봉 봐보세요. 아침에 오로로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 계속 그냥 이 지랄로 그냥 누워서 그냥 자빠져 자는겨. 나 일 다 했으니까 잘난다. 그러고 자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쯤 올라갈라나? 언제쯤 내려갈라나? 어디쯤 올 것인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가 글러먹었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여기서 조금 움직여가지고 네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금 건드릴 만한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더럽게 재미없는 날이에요. 하지만 올랐죠? 하지만 주가가 올랐죠? 네. 계좌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야 되는 자리는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더 빠질 게 남았거든. 이럴 때는 기분이 나쁜데 다 빠졌다고 생각되거나 약간 다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언더슈팅 때려가지고 좀 오버해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때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수익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현대차가 대박이었어요. 네, 현대차가 이번에 여기 이거 밑에 여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한 7% 빠졌잖아요. 그때 그날 7.7% 빠져가지고 33만 2천 원까지 밀렸잖아요. 23만 2천 원까지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돼. 네, 금요일 날 네. 바로 그냥 또 그냥 이런 거는 한번 탁 그냥 호로를 주워 먹는 거지 그냥
호롤롤 주워 먹, 호롤롤 주워 먹, 호롤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뭐 수익이 이렇게 확 터져버리네. 자,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이제 이런 것도 올라갈 때는 밸류업이죠. 대부분이. 이제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 밸류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올라갔지만, 그 밸류업 같은 부분들은 사실 방어주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배당이기도 하면서 방어주 성격 띈 애들이 많이 있죠. 분기배당을 주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뭐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어, 이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이냐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시장이 빠지냐 안 빠지냐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키를 항상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처럼 대형주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든지 돈이 몰린다라든지, 돈이 몰린다는 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들 행태를 보면은 많이 사놓고 조금 파는 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보긴 봐요, 장중에 여러분들. 이거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장중 시황 보시면 제가 대부분 요 수급 동향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외국 애들이 쭉 매수가 계속 들어왔죠. 이게 그래프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격적인 변화가 이렇게 그냥 가격으로 완만 이렇게, 만약 그래프 없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수치만 보고 있으면요, 올라니 내린지 몰라.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이게 너무 멋있죠. 지금 얘들이 쉬고 있는지, 매수를 더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아,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럼 주가를 계속 유지시켜 주거나 상승세가 더 나오겠구나, 대형주의 힘이 더 쏠리겠구나, 등등등으로 여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UW님은 오늘 계좌 다시 플러스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계속 계좌는. 네, 계좌는 일단 계좌가 플러스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다, 어떤 종목이 급락을 했다, 중요하지 않고요. 나한테 마이너스 100%짜리가 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올라가면 돼. 네. 종목 하나 뭐 나가리 난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왜 아니요? 왜 마이너스가 아직도 플러스로 안 바뀌었어요? 왜? 빨리 반성문 써서 제출하세요. 200자 원고지 50장 분량으로. 자, 저기 내일 아침까지 써가지고요. 네. 광화문 우체국에다 넣어놓으세요. 내가 갖고 갈라니까. 잊지 마시고,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가겠지, 뭐. 그죠?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게 확인해줘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한참 밑에 있잖아요. 네, 2896에서는 우리가, 네, 계좌가 사상 최고치. 근데 여기까지도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800 넘어가면 또 계좌가 다시 또 신고가로 막 넘어갑니다. 네, 정고점 오기 전에 대부분 계좌가 또 다시 신고가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가 얼마큼 나왔든 사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또 그 얘기하네. 또 적국, 네. 뭐 조심, 이게 이제 큰일 나. 유튜브는 노딱 붙어요.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 네. 아무튼, 고점에 사시면 안 돼요. 네. 고점에 사시면 안 되고.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오늘 이제 기간별 집계를 한번 볼게요. 기간별 집계. 요거 보시면, 오늘이 이제 29일이죠. 7월 29일. 여기. 그 다음에 7월 달 걸 볼 거예요. 7월 달 거. 네. 7월 1일. 이 저꼭지라는 부분들은 여기 직전 고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거 발음을 아주 잘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노딱 걸리면은 방송을 못 해요. 이 노딱이 얼마나 무섭냐면 수익만 안 나오는 게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방송이, 네, 일시정지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얼만큼 샀어? 2조 4천억입니다. 이게 억 단위거든요. 억. 억보다 더 큰 거 있냐? 없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어? 잠시만.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네, 뭐가 좀 잘못됐죠? 뭐 24조가 나와 깜짝 놀랐네. 자,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해서 많이 팔았었나 보네요. 네. 이게 이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네, 외국인 3조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29일까지 제법 많이 팔은 거예요. 16일부터 해가지고 29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네, 1조 2천억을 팔아먹은 거지. 네, 1조 2천억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월 달부터 1일부터 29일까지 봤을 때 1조 7천억. 근데 만약에 이틀 남았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2조 원대를 넘어간다. 어쨌든 2조 원이든 1조 원이든 간에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종목 간의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총량보다 이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간 총량이 훨씬 더 많아요. 최근에 뭐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네. 그동안 사들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매수의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대형주를 빼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은 실제로는 순매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어디 쪽으로 쏠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기관 쪽에서도 지금 금융투자가 네, 7월 달에만 무려 3조 7천억을 샀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냄새를 잘 맡는다. 근데 이 매수가 언제 쏠린 거냐면 얘네들은 또 반대로 갔겠죠? 네. 여기는 2조 6천억이고 이 뒤쪽에서 지금 1조 원대를 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매수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다 산 거네,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7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오히려 네, 매수 안 했고요. 여기 매수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잘 봐봐요. 되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기 초반에 매수 열심히 하다가 떨어질 때 매수 안 하고 밑에서 또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기관 금융투자 놈들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지.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시면 아, 돈을 뭉탱이로 갖고 있는 놈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자, 사고 있다라면 얼만큼 샀는지 팔고 있다면 얼만큼 팔았는지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건지 조금 사고 많이 파는 건지를 아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사고 조금 판다. 많이 사고 조금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게 되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종목들이 눈을 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중소형주 중소형주 그래서 중소형주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뭐 테마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짜릿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형주에 있던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딱 동결이 되면서 그쪽으로 싹 쏠려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조그만 종목들이고 크지 않은 종목들인데 재료가 터져버리면 그냥 주가가 막 급등해버리죠. 여기다가 개인들까지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는 대형주 끝났다.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이젠 테마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걔네들 막 올라가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와우, 쭉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단기적 상승은 가능한데, 또 꼬꾸라질 때는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만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 대형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대형주를 고점에 매수했는데 떨어져. 아, 뭐야, 대형주 샀는데 물렸어. 삼성전자 샀는데 물렸어. 하이닉스 샀는데 물렸어. 아이, 짜증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막 급등주가 올라가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유튜브에 이런 거 많죠. 새로운 뭐 장이 왔다. 뭐 그런 거. 새로운 주도주를 잡아야 한다. AI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그런가? 귀가 그냥 어떻게 해요? 팔락팔락팔락팔락 그냥 코끼리 귀야. 코끼리 귀. 팔락팔락팔락팔락 해가지고 그냥 일로 홀라당 그냥 넘어가가지고 또 많이 올라간 거를 그냥 덥석 사버리지. 정말 그렇대요? 그러면서 한 5% 10%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게 진짜였구만. 괜히 대형주 잡았구만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얘네들 또 떨어지면서 대형주로 슉 자금에 몰려가고 오늘 이렇게 뭐 현대차 막 급등해버려. 그러면은 밑에서 팔았는데 오늘 이만큼 올라가면 한 7, 8% 정도 그냥 날아가 버린 거거든? 네. 나는 팔았는데 한 7, 8%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소형주는 또 떨어지지. 꼭대기에서 그러면 계속 꼭대기 인생이야. 어유 그냥 잘못 팔았나? 다시 갈게요. 그래갖고
참다가 또 고점에서 정 들어올 때 또 사는 거야. 아, 나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럼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수직 하락을 합니다. 수직 하락을 해. 수직 하락을 한다고. 이렇게 되잖아. 6만 원대 삼전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5만 원대 다들 샀잖아. 네? 왜 6만 원에 놀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삼성전자 6만 원에 왜 놀래? 5만 원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오호. 물론 사다 보니까 네, 6만 원까지 갔죠. 네, 6만 원대까지 가긴 갔어. 지금은 6만 원대가 제일 많을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서부터 사신 분들은 삼성전자 6만 원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이 작년 연말 넘어가야지 이게 7만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근데 이 위쪽에서 우리가 안 샀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매수를 깊게 했다고 하더라도 6만 원대가 많죠. 네. 혼자가 6만 원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럴 때 조금씩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서 왕창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5만 원대 사신 분들이 여기서 위에서 아무리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6만 원대를 넘어가기 어렵거나 5만 원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6만 원 넘어가도 뭐 6만 1, 2천 원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깔고 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게 8만 5천 원에 사버렸어. 또는 이번에 8만 8천 원에 사버렸어. 이건 이거 조정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타이밍. 이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있잖아요.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죠? 네. 사지 말라고 그랬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라 그랬죠? 네. 여기 밑에도 사라 그랬죠? 사라 그랬죠? 사라 그랬죠? 네. 지금 또 8만 원 사라 그랬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번 특강 말고요. 지난 특강 보시면은 이거 다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레버리지를 어디서 사야 되는가? 그냥 추세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선만 그으면 된다고 그랬죠. 선만 그으면 대충 그 정도 라인대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누가 8만 중만에 샀습니까, 이가? 누가 8만 4천 원대에 사셨다는 분이 있던데, 이거? 얘기만, 고점 매수 얘기만 하면 찔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거 큰일이야. 아, 찔려, 이거. 막. 근데 밑에서 사신 분들은 위에서 좀 더 사도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어차피 그건 없으니까. 자,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번까지 매수했을 때 5번 매수입니다. 그죠? 5번 매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고 보면은요, 아우, 얘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알고서 저렇게 그냥 반등하기 바로 그 급소만 공략을 이렇게 매수를 하냐. 너는 진짜 천재냐. 네. 천재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정말 무서워. 내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성투사 방송을 들어갔더니 얘가 막 방방 뛰고 있어. 너무 좋아해. 막 그냥 웃으면서 그냥 웃음꽃이 귀에 그냥 여기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EBS가 됐어. 막, 네. EBS는 좀 그렇구나. EBS자 할 때 EBS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그게 나왔다 이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나쁜데 저 새끼는 왜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왜 저러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왜 좋아하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주식을 막 샀다네?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항상 힘들면은 네. 문제가 있어요. 주소 찍어요. 네. 가정 방문해야 돼. 이런 분들, 항상 힘든 분들은 가정 방문해야 돼요. 가정 방문해서, 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주 그냥 저 대들보 밑에까지 그냥 장판 밑에까지 싹 훑어가지고, 네, 그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줘야 됩니다. 국회 청문회로 한번 가야 돼. 네, 요즘에 청문회 아주 잘하더만, 네, 청문회로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싹싹 털어가지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청문회 진짜 왜 그래? 와, 이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진짜 청문회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뭐 50 비리나 이럴 때도 전두환 이런 거 청문회 할 때도 그랬지만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기억이 안 나. 야, 그 기억이 그렇게 안 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참 그것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나 대단하긴 하다. 자, 뭐 어쨌든 네, 어쨌든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증인 선서도 안 해 요즘에는. 증인 선서도 안 해요. 어이가 없어. 아니, 증인으로 나섰는데 증인 선서를 안 하면은 그거 뭐야 대놓고 거짓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겠지. 네. 법이 문제예요, 법이. 네.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네. 뭘 자꾸 답변하지 않는데 답변해. 대답해요. 아무튼 그 가서 이제 찾아봐야 돼. 주식이 매일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 수는 없지. 왜냐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올랐잖아. 주가 보니까 오늘도 올랐다고. 오늘도 올랐는데 이 오르는 날은 좀 즐겁지 않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르면 좀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맨날 힘든다는 것은 좀 거짓말이지. 네. 그건 거짓말이고. 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오는 거하고 그냥 뭐 평상시에 가을이라든지 뭐 이런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비가 오는 거하고 현저하게 다른 거 아시죠?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 같은 거 물어보시면 제가 그 대답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그 유행어가 나온 거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코미디 프로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막 물어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것만 하는 거지. 이건 유행어잖아. 진짜 대단해. 자, 아무튼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음 이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시장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 수급 주체, 시장의 주체는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는 기관이 주도할 때가 있고, 언제는 외국인이 주도할 때도 있고, 언제는 또 개인이 주도할 때도 있었죠. 지난번에 그 동학개미 운동 뭐 그런 거 나올 때는 그렇게 됐었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네, 지금 현재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요. 그다음에 수급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더 많이 사줬었는가, 더 조금 사줬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이번 달 총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로 많이 팔고 있는가, 연속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주가는 이게 주식의 그 뭐야, 지읒도 모르는 분들, 이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다. 네. 지읒도 모르는 분이시고 뭐 그런 이 지읒은 그 지읒이 아니고요. 주식의 지읒입니다. 네. 이거는 또 모르는 게 뭐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불건전한 방송이 아니니까 건강한 방송이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이 또 모르는 그런 분 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이에요. 제발. 네. 혹시라도 네, 주식에 오해하지 마시고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들,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젖꼭지와 비슷한 겁니다. 네, 노딱 방지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것만 합니다. 이 젖꼭지 이런 말은 네, 저기에 보이는 저 꼭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들도 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들도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젖꼭지의 지읒도 지읒이네. 네. 음. 이 오늘은 지읒의 날인가? 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들도 우리가 차트라는 걸 좀 펴보자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뭐 주식 매매를 하면은 이건 나쁜 거다. 네. 차트쟁이, 뭐 차티, 뭐 그 좀 좋게 표현해서 차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술적 분석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들도 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분들도 지금 상황을 봐.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고 되면 아유 요즘에 많이 빠졌어요. 살기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짜증나요가 되길 수 있겠지만
요렇게 조금 길게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때는 계속 내려갔지만 이때는 계속 올라가는구먼. 네. 그죠? 계속 내려갔지만 이제는 올라가는구먼. 이거는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니요? 이거 몰라요? 이제 이거 올라가고 있는 차트라는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방향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아시죠? 네. 몰라도 괜찮아. 다시 설명할게요. 네. 지읒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이거가 아니야. 아시죠? 지읒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내가 설명할게.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싸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왼쪽은 과거고 오른쪽은 미래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네. 그 부분이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죠? 가격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아래쪽 우하향의 형태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했을 때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좌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은 뭐요? 이때 샀으면 계속 수익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향, 올라가는 장이다 이 얘기지. 올라가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베팅하라고 배웠잖아. 베팅. 사라고. 주식을 사야 돼. 왜? 오늘 사야지 다음에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야지 수익을 볼 거 아닙니까?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든 2등이 당첨되든 뭐 어마어마한 뭐 우주 최고가 당첨이 되든 간에 뭐 사야지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누구든 1등은 나온다는 얘기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1등 당첨됐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주식을 샀다는 거지. 아니, 주식이란다. 로또를 샀다는 거지. 안 사고 1등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 아이고 이제는 끝났나? 뭐 어떻게 됐나? 아직 안 들어와 사람들. 한국장 안 돼요. 뭐 좋지 않아요. 근데 나는 국장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뭐 미국장 떨어지니까 우리는 망했어요. 뭐 국장 떨어지고 국장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등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외국 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모르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애들도 있어.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250불 빼고 또 세금, 양도소득세 그렇게 많이 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 덩어리야. 실제로 이거 외국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는 나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국장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아. 엔비디아를 저 밑에 샀으면 대박 수익 났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밑에 사가지고 대박 수익 나는 것들도 한국 주식에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엔비디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언제예요? 고점에서 매수하잖아. 테슬라도 고점에서 매수하죠. 그래서 왕창 물렸지. 애플도 고점에서 매수해서 왕창 물렸지.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매수해서 왕창 물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사람들이 미국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공매도가 어쩌저쩌고, 작전하는 애들이 어쩌저쩌고, 깨끗하다 어쩌저쩌고. 네.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라고 다 그렇게 대단히 좋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등치가 좀 큰 물이라는 것 뿐이죠. 회전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평가된 내용만 따지고 보면요. 국내 시장 많은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주식을 자꾸 싫어해. 왜 자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가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때가 언제냐? 주가가 많이 올랐답니다.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조정 이후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한 번 더 까고 내려갔다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하는 거지만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3,000포인트대로 2,900 넘어서 이제 3,000포인트 터치하냐 마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들어온다고. 또 들어오고
또 기어 올라가게 되면 또 들어오고 나중에 고점 되면은요. 미국장이 아니라 국장을 샀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국장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또 거기서 와장창 올라갔을 때 우리는 홀랑 팔아먹고 나오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걸 이용해 줘야 돼요, 우리도. 지금 국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거. 여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장이 안 빠졌잖아요. 2022년도. 네. 이런 거는 우리가 국력이 없어 그래. 2022년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빨리 회복해줬다는 얘기지. 2023년도부터 올라온 수치가 굉장히 크죠. 다우지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에 다우지수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회복을 해서 전부 다 신고가 넘어가 있잖아요. 나스닥이고 다우지수고 다 신고가 넘어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해.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네. 내린 거는 더 많이 내린 것 같은데 회복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은 안 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거 다 손절치고 미국장 가서 샀더니 수익 났다. 아니 근데 국장에서도 수익 났잖아. 계좌 플러스 나왔잖아요. 우리는 손절 안 치고도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뭐 달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지 뭐. 자, 대형주와 소형주를 봤을 때 대형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는 때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튄다고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크기가 소형주 쪽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승하는 시기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서 소형주가 움직인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드렸죠. 왜냐면 대장이 가야지 쫄봉도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장이 지금 열심히 올라가 계속 올라가 신나게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는요. 미국이 조금 시황할 때는 오히려 이런 신흥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 워낙 경기 동향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신흥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조금 막혀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잖아. 미국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달러를 그쪽에 다 흡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높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같이 떨어지겠죠.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신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의미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 자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데 그러면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지금 1,400원은 넘지 못할 거라고 그랬죠. 안 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저까지 간 적도 있지만 지금 1383원 이것도 약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달러를 홀라당 다 팔아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의 네,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 지금도 벌써부터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얘도 지금 이 자리 넘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2022년도에 여기 금리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를 치솟으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 금리 인하가 돼서 경기 부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험하다는 것보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습니다. 달러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한 10만 달러씩은 다들 갖고 있잖아요. 왜 이래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달러. 달러. 나에게 달러? 네. 달러 그러면 다 주는 거 아니야? 달러?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금도 좀 있어요. 금은 비상금. 그 절대 말하지 말라 했죠? 네? 나한테 금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거는 지금 내 비상금, 지금 금이 50% 올랐어, 50%. 여러분들 그때 저하고 같이 사신 분들, 금 50% 올랐어요. 네. 금 사라고 했잖아요. 네, 50%. 좋아요. 저번에 최고가 또 찍어가지고, 좋습니다. 이거 여기서 샀나? 언제 샀지? 22년도에 샀나요, 우리가? 23년도 초반에 샀나? 하여튼 뭐, 사가지고, 네, 아주 좋습니다. 금값이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뭐 미친 듯이 많이 올랐어요. 네. 선물은 안 합니다. 파생 상품은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선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선물은 받는 것만 좋아해요. 네. 금을 굳이 금덩어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증권사 계좌에서 금 현물 계좌를 트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무엇이냐? 부가세가 없어. 예? 금 현물을 갖고 있으면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살 때 1,000만 원짜리 사면 1,100만 원 줘야 되죠. 물론 팔 때도 그렇게 팔겠지만, 네,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지. 근데 금 현물은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금덩이 갖고 있어서 뭐 할 겁니까? 네? 여러분 집에 금덩이 있어서 뭐 할 거야? 금덩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놓고 있다가 몰래 펴가지고 아이고 내 금덩이 그냥 막 그냥 네 그러면서 이게 호롤롤로 막 핥아주고 그럴 거요? 금 갖고 있어서 뭐 할 겁니까? 계좌에 그냥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어 그냥. 그럼 현물 계좌는 무엇이냐? 한국거래소에 있는 이 금 창고가 있어. 금 창고가 있어. 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금 보유. 이 금을 담보로 해서 야, 이 정도 우리 금이 있는데 네가 이만큼 샀다고 치자. 네. 그거예요, 그거. 이만큼 샀다고 치자. 네. 그냥 나는 그런 거 치자입니다. 치자. 네. 그럴 때 계좌를 보시면 되잖아요. 금 현물 계좌를. 저는 금 현물 계좌는 또 1g씩 살 수 있어요. 네, 1g 금덩어리 가서 금방 가고 1g만 줘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좁쌀만원 하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져가시오. 그냥 8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우리 금 이만큼 있어. 하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뭐 이런 건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금 현물도 이 금 현물 계좌를 트시면 그냥 현금으로 주식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거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보는 맛이 있어요? 나는 봐도 별로던데. 이거 뭐 달라고 갖고 있지? 이 생각. 물론 이제 팔아먹을 때 조금 이제 괜찮을 수도 있나? 네. 들고 튈 때. 왜냐면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금 현물 계좌에 해놓고 나서 10% 부가세만 더 주면 그거를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금이 한 돈, 10돈이면 한 양, 100돈이면 10양, 10양. 야, 그럼 옛날에 금 한 양이요? 그러면 되게 비싼 거였다. 그죠? 조선시대 때 보면은, 네, 한 양입니다. 그거, 야, 금 한 양이면은, 야, 엄청 큰 돈이었구나. 네, 금 한 양. 그 다음에, 한 립, 한 푼, 뭐 이런 거 있나? 네. 아무튼, 단위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환율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ETF를 살 바에 현물을 사죠? 뭐 하려고 ETF를 사죠? 예전에 금 ETF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금 선물 ETF를 했었는데, 그거 포 뛰고 차 뛰니까 그다지 수익률이, 네,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 선물 ETF는 그때 한 20% 수익 내고 팔아버렸는데, 네, 그것도 지금 좀 올랐겠지? 네, 현물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물 ETF는 리딩 종목으로 해가지고 한 20% 먹고 팔았어요, 그때. 놔뒀으면 좀 더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굳이? 네. 부가세는 현재가겠죠. 출고할 때는 현재가 기준으로 내지 않나요? 그런 걸, 부가세는 다 현재가 기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 내가 100원에 10%를 했어. 그럼 팔아먹을 때는, 네, 10%를 더 받고 파는 거니까, 네. 맞죠? 부가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들고 있다. 팔 때 100만 원인데 110만 원. 팔 때 1,0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받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나? 뭐 모르겠네. 네. 세금은 또 약해가지고. 세금 아시잖아요. 계산은 내가 또, 그, 자신 있는 분야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계산은 다 세무사한테 시키고 있죠. 네. 내가 하면은, 네, 국세청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 당신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1 더하기 1은 5죠?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매년 환급 받을 수도 있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고, 내 계산에 의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국세청의 세금조사,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유지를 시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완만하게 유지가 된다면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좋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올 9월부터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아직은 높은 수치예요. 지금 5.5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0.25씩 두 번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올 끝나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5%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5%라고 생각하세요. 기준금리가 5%야. 높죠? 그러니까 이 환율 자체가 급락을 할 이유가 없어. 대신에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금리를 낮추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이 정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주에 대한 관점은 경기 부양, 그다음에 경기 상승, 금리 인하, 그다음에 환율은 당분간 고환율. 그래서 반도체나 전차 군단이 당분간 더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나 이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면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 매도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 매수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될 수 있겠지만 적당히 떨어질 때까지는 들어오겠지만 일정 구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관심을 다르게 돌릴 거란 얘기죠. 왜냐면 다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올라갈 일만 남잖아요. 그럼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면 매도를 빨리 쳐주는 게 유리하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경기 좋아지면 뚝 떨어져요. 네.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때는 이제 변화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장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처음에 보이지만 그다음부터는 또 조금 피곤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동향은 잘 살펴봐야 되고 제가 예전에 뭐 쇼츠에서도 뭐 금리와 환율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네.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상향화에 대한 지금 당장은 뭐 환율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뭐 달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조만간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고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라면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조금씩 덜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 형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오늘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좀 팔았어요. 다른 거 뭐 현대산업 그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현대중공업 오늘 50% 정도 팔았죠. 절반 정도 팔았어요. 네. 나머지는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조선이나 이런 것도 파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지금 조선주 흐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들은 팔 필요가 없는데 뭐 삼성중공업 이런 거 네. 이건 없지만 네. 뭐 미포조선 이런 것들 뭐 미포가 아닌가? 미포 맞잖아요. 현대미포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왜 팔았냐? 이거 60% 나왔다면서 수익이 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60% 넘어 있죠. 오늘 또 조금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팔아먹은 이유는 뭐냐? 얘는 오버를 쳤다뇨. 오버 쳤어.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용을 해보자 이거죠. 얘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이게 잔머리 좀 쓴 거예요. 네. 만약에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조금만 올랐다. 한 19,000, 19만 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안 팔았겠지. 근데 급등을 했죠. 이게 16%, 18%, 17% 올랐죠? 17% 올라서 이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지금 지지라인 때가 1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저 위쪽 대비해서 한 20% 빠지는 거거든? 그러면 조선주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는 17만 원이나 16만 원대 이렇게까지 훌렁 내려와 주면 매수하면 되는데 운이 좋아서 만약에 1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1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한 25% 까인 수치로 더 매수할 수가 있거든.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죠. 네.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내가 팔아먹고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달 특강에서 나온 거예요. 1월 특강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네, 대응하기가 좋아서 뭐 90%, 100%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겠죠. 네. 근데 1월달 특강이었고 이번에 4월달 특강에서는 저거였죠.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1월달에 특강 들으신 분들은 요걸 많이들 갖고 계실 거고 4월달에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조선 해양도 갖고 있는 데서 이제 4월달 특강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셔서 진행이 되겠죠. 우리도 여기서 샀어요. 네, 13만 원대 또 사고 그때 사고 또 사고 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이 두 개를 샀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업황이 좋아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업황이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그때 샀다. 물론 더 올랐겠지. 네. 자, 봅시다. 삼성중공업을 여기 1월달이나 이렇게 샀다. 좋아요. 근데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미 여기가 매수하기가 조금, 여기 3월달에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네. 우리가 4월달 특강할 때 샀다 그러면은 약간, 네.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미포나 요것도 지금 4월 달에 샀으면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이때도 보긴 봤지.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랑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가장 괜찮았던 게 뭐였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그 시점 4월 달에 특강할 때 깊이 파고들어서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딱 넘어갈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정확하죠. 그래서 12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6월 달에 14만 원대 한번 더 매수한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타이밍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가 가장 매수하기 좋았죠. 네, 흐름이. 왜냐면 그 시점에서 강의해 드릴 때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누우면서 진행될 때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지나니까 4월달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쌀 때 사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시점에 많이 올라간 애들은 사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 사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걔네들이 뭐 다른 애들이 먼저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업종이라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선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20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도 이때도 주가가 올랐을 때 이거 아닙니다. 조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정 들어갔잖아요. 조정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뭐냐? 원래 조선주의 업황 사이클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 하나오션도 조선이잖아. 조선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오션 또는 아니지. 네, 지금 왜 말려들었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이거 청문회가 괜찮긴 하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요. 네? 지금 조선업황 얘기하잖아.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서 호롤롤 드시려고. 네. 말려들 뻔했잖아, 이거. 자, 조선업황 잘 들어보세요. 조선업황이 안 좋아, 안 좋은데, 업황 안 좋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얘가 2022년도부터 내려온 이 자원전쟁, 중동사태, 뭐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뭐가 움직였냐면 LNG요. 이 자원 관련한 부분이 수급을 돌리기 위해서 네,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지. LNG. 특수선박이죠. 이게 고부가 가치가 돈 많이 생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 품목이잖아요. 비싸. 우리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지만 하이브리드가 비싸듯이 이 LNG 같은 경우나 이런 뭐 그런 거, 네, 비싸요. 일반 트럭보다 탱크로리가 더 비싸잖아요. 비싸.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쑥 올라가 버리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경기의 전망이 좋아지는 단계가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이 경기가 다시 그 활황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시기까지 사실은 조선이 암흑기여야 돼. 근데 LNG가 그거를 뚫고서 실적을 요만큼 맞춰줬어. 근데 여기서 활황기를 만나버린다? 공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매수를 지금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지. 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야, 이거 아주 훌륭한데, 이거? 네. 얄밉죠? 답변 드리지 않을 거야. 몰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얄미워라. 조선주는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똑같이 보는데,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조선 플러스 뭐가 있죠? 다 아시는 거야. 다 알면서 그렇게 물어봐. 그죠? 다른 것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조선이면서도 특수 선박이지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특히 현대중공업 이것저것 다 포함되지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조선 플러스 뭐?
방산이 있죠, 방산. 네.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이 뭔가요? 어디 있는 산인가요? 등산해도 되나요? 높은 산인가요? 큰일 납니다. 방산.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네. 군함. 특히 이제 구축함이요. 한국형 구축함. 이게 조단입니다. 네. 구축함 플러스 잠수함. 여기에다가 꼽살이 끼는 게 누구냐? 한화 엔진이죠. 왜? 터빈. 네. 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뒤에 보면 여기 스크류 있죠. 야, 나 배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렸어? 다시 그려보자.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배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스크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기에 보면 가스실, 그 엔진실에 보면은 이 터빈이 얼마나면 일반 그 덤프 트럭 있죠? 그거보다 더 커요. 네. 그거만한 그 엔진이 들어가요. 그거. 그 터빈 엔진. 그거요, 그거. 이 스크롤 돌려주는 거.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기름 엄청 먹죠? 네. 근데 이거. 이게 하나 엔진. 그 꼽사리 끼는 거, 그거.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한화 엔진, 요렇게가 이제 얘는 방산 꼽사리, 그 다음에 얘는 방산 쪽으로 들어가면서 조선 들어가. 그럼 지금 제일 핫한, 그 섹터가 어디에 있어요? 조선과 방산 핫하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막 신고가 막 날라가대. 네. 핫하잖아. 요즘에 핫한 것 쭉 정리해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전차 군단이 오히려 뒤로 조금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잘 봐. 적자고 나발이고 그런 거 원래 신경 잘 안 씁니다. 네. 어이, 뭐, 흑자도 빠지는 그런 세상이 뭐, 적자라고 뭐, 빠진다고 뭐, 애쓰겄어? 네. 적자인데 왜 안 올라가? 흑자인데 내려갔으면 적자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네.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밸류업 있죠, 밸류업. 은행주 미쳐버렸죠? 네. 두 번째, 네. 방산 미쳐버렸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조선주 미쳐버렸죠? 요 세 개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괜찮겠지? 네.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뭐였지, 밑에가? 내가 방금 뭘 얘기했어요? 밸류업, 네. 밸류업, 조선 방산, 네. 쉽게 하면 금융주죠, 금융주. 밸류, 조선, 방산. 벨조방, 네. 벨조방. 바이오는 솔직히 얘기해서 급등했다는 인식은 별로 없죠. 셀트리온이 요즘에 좀 올라가는 모습 좀 있고, 그 바이오로직스 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인식은 별로 없어. 오히려 지금 지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네. 이 전력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네. 상승이 좀 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포인트예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얘는 너무 오버했어라고 느낌이 들면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팔아먹을 위치는 아니지만 조심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는 조금 지는 해, 뜨는 해가 좀 눈에 좀 더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런 타이밍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가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갈고 있는 애들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와 반도체, 전기전자와 반도체죠. 전기전자, 자동차 쪽은 일단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잘 가는 섹터 쪽은 이렇게 구분지어서 딱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뭐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 돈이 무한정 많아가지고 종목을 뭐 무한정 확대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먼저 큰 놈들이 올라가고 나서 다른 것들도 올려주고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 주는 것이 투자를 지금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애들은, 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중간에 매도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뭐 저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네. 떨어지면 오로지 더 산다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시장의 주축이 되는 것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꼭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행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려고 기어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은행주들은 신한하고 KB금융 둘이서만 일단 힘이 세졌어요. 근데 얘네들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귀싸대기 맞을 거라 했지만, 신한지주도 윗골이 달았죠. 밸류업 좋긴 좋은데 많이 올라가 버리면 밸류업이 안 됩니다. 아시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배당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배당이 뭐 7%, 8%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6만 원 가버렸어. 3만 5천 원짜리가 7만 원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률이 7, 8%대에서 3%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럼 지금 높은 배당 받을 거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물 먹는 거야. 옛날에 삼성전자 이런 분들이 주식의 지읒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삼성전자 특별 배당 엄청 줍니다 라고 공시가 나와버렸어. 무지하게 나왔죠 그때. 네, 나왔는데 이때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막. 네, 그러더니 특별 배당 언제 나오나요? 네. 특별 배당 언제 나오나? 어이구, 그냥 내가 특별 배당을 못 받으실 건데요. LG전자 또 왜 부도요? 네? 특별 배당 언제 나오나?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이고 나발이고 없죠? 네. 근데 특별 배당 받겠다고 9만 원대 사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2천 얼마 나올 거라고. 야,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식을 살 때 내가 기본적인 부분들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지.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더 하겠다고.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밸류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밸류업의 기본적인 부분이 뭡니까? 저평가된 것을 자기 가치로 끌어올리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서 자기 가치가 돼버렸어. 그러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죠? LG전자는 오늘 저녁 시황에서 했어요.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뭐라고 했습니다.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음. 오늘 방송 제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를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구만. 자, 매매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네, 생각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좀 하십시오. 현명한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어디로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네?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LG전자 한 3초 얘기했습니다. 네. 3초면 엄청 많이 할애했지, LG전자.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할 때 얘기했나?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들어보세요. 네. LG전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아남이 인수한대요? 아나떡이다. 그게 아닙니까? 아남이, 아남이 LG 인수하는데요? 아나떡. 오늘 라임 좋아? 오늘 좋았어. 네. 우리 엄마가 그 얘기 하죠. 네,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나떡이다, 씨. 으잉? 에휴. LG가 아남을 인수하면 모르지만, 아남이 LG를 인수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남이, 아남이 인수되면은 주가 이렇게 머무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요. 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아남전자는, 네. 옛날이나 뭐 아남 TV 이런 거 있을 때, 네, 그랬고, 이것도 지금 감자에서 다 뒤져가는 거 살려놨더니, 요지라해서 이제 다 빼먹은 거예요. 네? 다 빼먹은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거 감자하고 막 떨어지고 나서 바닥 잡고 기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 이제 150원대, 여기는 1,500원대. 얼마큼 올라가요? 한 10배. 뭐 여긴 지금 5,000원대잖아. 5,000원, 4,000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아남이 그렇게 뭐 당장 망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때는 죽으려고 했지. 네, 죽으려고 했는데 잘 살아 있어요. 네. 요 안암 공장이 저쪽 있죠.
그 부천인가? 뭐 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아남이 아니라, 대우전자였나? 아남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일정한 어떤 단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는 거, 그 연습을 자꾸 하세요. 가까이 보면 눈도 나빠져요. 하지만 멀리 보면 좋죠. 몽골 사람들이 왜 시력이 2.0 넘어서 3.0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 탁 트였죠. 탁 트여서 멀리 보는 거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지. 멀리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맨날 모니터, 스마트폰 이렇게 눈앞에 보고 보죠. 특히 자다가 이렇게 보다가 쾅 얻어맞고 그냥 자다가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다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쾅 떨어져가지고 그냥 네 얼떨결에 그냥 뚝배기 깨지고 막 그런 분도 있었죠. 요즘에는 핸드폰이 좀 무거워야지. 아우. 그래가지고 요즘에 핸드폰 안 떨어뜨리려고 뒤에다가 이게 낑구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요? 핸드폰 뒤에다가 하는 거. 그 뭐라 그래? 뒤에다가 이렇게 고리처럼 매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처럼 매다는 거. 손가락 이렇게 끼우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그거 이렇게 껴놓고서 이제 안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러다가 이게 또 손으로 같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네 셀프 자해를 막 하는 그런 벌어지는.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멀리가 안 보이게 돼요. 그 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먼 산 쳐다보기 운동이라든지 멀리 쳐다보는 운동을 가끔 해야 된다. 잘 안 되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네. 저도 잘 안 되지만 네. 잘 안 됩니다. 항상 모니터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근접한 거 한 30cm, 50cm 안쪽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안 보이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네. 핸드폰을 얻어맞고 네. 울면서 잠이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쿠 막 그냥 네.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우리가 다 점령했어. 솔직히. 근데 그게 다 무엇의 힘이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쇼츠나 릴스 이런 영상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네?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R로 시작하죠. R. 네. 네 글자. 알게 뭐야? 이거 아니고. 네. 알게 뭐야? 아닙니다. 네. 전문 용어예요. 알게 뭐야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독을 일으키는 그게 뭐겠어요? 알게 뭐야가 아니고 고리즘. 네. 알고리즘이죠. 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아, 요놈이 요런 걸 좋아하니까 요놈을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그 취향을, 네, 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딱 치면 뭐 나와요? 수갑 채우는 법, 채찍 묶는 법, 뭐, 채찍을 치는 법, 밧줄로 묶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유튜브를 딱 그 홈페이지만 딱 열어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지금 뭘 검색했는지. 네? 저는 보면은 맨날 뭐 주식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음에 그 뭐죠? 뉴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만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그냥 페이지 열자마자 수갑 채우는 법, 뭐 매듭 묶기, 뭐 채찍 뭐 이런 네 곤란하다 여러분. 네,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딴 사람 보면 다 안다고. 근데 이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야. 네? 얘들은 알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서버에서 그냥 이게 지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 했지만 이제는 뭘로 해준다고? 누가? AI가 이걸 해준다는 얘기야. 이거를 메타가 증명을 해줬잖아요. 메타가. 네? 뭘 검색했나 이제 보시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평소에 이제 좀 좋은 것만 검색하시지. 그렇게 다 걸려든다니까? 그래갖고 이 AI가 해준다는 얘기야. 메타가 어떻게 증명했느냐?
AI 칩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적용을 시켰더니 AI가 알고리즘을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릴스나 메타니까 릴스겠죠? 이 릴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AI 칩을 만들면 좋은 이유가 지네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릴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뭐에 더 많이 노출됩니까?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릴스 한번 딱 보고 에이 뭐야 그냥 탁 치워버려. 그러면 광고가 나발이고 뭐 매출 안 나오겠죠. 근데 보고 보다가 마음에 드는 광고가 나왔어. 그럼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AI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떠오르는 샛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이제 유튜브 켜보면은 주식하고 뉴스도 있지만 공부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현재 경제 동향, 세계 경제 뉴스 뭐 이런 거 참 그런 거 있죠. 네. 음, 그런 게 있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와, 어제 양궁 금메달 따더만. 남자 양궁은 어떻게 됐어요? 남자 양궁 오늘 하지 않아요? 양궁? 오늘 금메달 따나요? 오늘도? 가나요? 네. 금메달을 따야 돼. 이번에는 일본보다 좀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을 이번 주는 사실 우리가 특강하고 좀 빡세가지고 그랬지만, 네. 금메달을 좀 일본보다 많이 따야 됩니다. 일본의 한 극우, 네. 저널리스트인가요? 그놈이 한국은 뭐, 침몰하는 뭐 그런 놈이다. 스포츠에 완전히 뭐 망한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네들보다 더 금메달 많이 따야 되겠죠? 네. 잘했네. 그거 아주 잘한 거야. 일본은 다 나쁘진 않고,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다 이쁘고 참 착하고 좋고, 일본 사람들이 솔직히, 네, 우리 남성들의 어떤, 이거 더 얘기하면 안 되겠지? 뭐 생활에 기여한 바가 크단 얘기예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뭐 이런 거에 기여한 바가 커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기여한 바가 크지. 근데, 뭐 다 좋아, 다 좋고, 다 좋은데, 그 극우의 몇몇 인간들이 조금 짜증난 놈들이 있어. 그래서 걔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걔들만 좀 이렇게 그냥, 네. 발라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이랑, 네, 메달 차이가 얼마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가봐야 돼. 초반에 이제 메달 나오다가 지금 미국도 밑에 있잖아요. 근데 걔들 딱 막 올라가겠지. 네. 결과적으로 대형주들은 LG이노텍은 AI가 아니고 애플 관련이죠. 네. 카메라 모델입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인형? 인형은 안 삽니다. 왜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항상 공부하는 법이나 이런 거 있어요. 네, 세계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명강의,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이야기로 하는 거죠. 네. 뭘 인형을 또 뭐 산대. 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이기자. 네,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아시안 게임은 언제예요? 26년에 합니까? 아시안 게임도 그냥 네. 혼내줘야 돼. 아무튼 우리나라도 너무 일본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너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혼나야 돼.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한국 시장을 막 비하하고 막, 네. 그래가지고 뭐 외국 주식으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 글쎄옵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 왜? 왜요? 가장 최고의 장비를 가졌거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이거는 게임에서 치면 유니크야, 유니크. 아주 유니크한 장비. 최고 1등급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풀강. 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수는 이런 좋은 장비 갖고 있으니까 장비 탓을 하지 않지. 장비 탓을 할 수가 없어. 이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도 못하면은 이거는 실력 탓이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최고의 주식만 갖고 있으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장이냐 미장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장이냐 미장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골프도 장비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이언이 잘못됐네, 드라이버가 잘못됐네, 아이언, 우드 욕을 가장 많이 하죠, 우드 욕을. 우드 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 드라이버가 자꾸 삑사리 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똑같은 그 채를 가지고서 프로가 치면은 아주 쭉쭉 잘 나가. 네. 직선으로 쫙쫙 잘 나가요. 원하는 데 탁탁 떨어집니다. 근데 꼭 내가 치면은 저기 그냥, 네. 뒷땅 치고 막, 네. 아니, 우드 욕을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우드를 쳤는데 안 나가니까, 이거 진짜 잘못 바꿨네.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이언만 잘 치면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그 우드가, 그런 겁니다. 네? 나도 그냥 드라이브, 근데 솔직히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운동용으로 한다. 그러면,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그 공 한 10,000원, 요즘에 10,000원 얼마예요? 한 15,000원 합니까? 그거 한 바구니 받아가지고, 그거, 드라이버 그냥 아무거나 집에서 굴러다니고 들고서 그냥 대충 딱딱 때리면은, 그거 스트레스 해소용 아니야? 근데 그거 그냥 끽해야지, 스크린 골프나, 저기 동네 연습장 이런 거 가서 그냥 그물에다가 치기 하면서 뭘 그냥 장비 탓을 하고 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참고로 해서 골프를 안 칩니다. 네. TYM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 실적 조작이죠. 네. 실적 조작입니다. 농기계 관련주요. 오늘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마감 시황에서 TYM. 네. 주가 조작 아니고, 주가 조작 아니고요. 네. 실적 조작입니다. 똑같다니요. 무엇이 똑같아? 실적 조작이에요. 실적. 네. 여기 뉴스에 나왔어. 내가 읽어 들었는데, 네. 매출 부풀리기, 의혹.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 볼 수도 있는 건가? 네. 과대 계상을 한 혐의죠.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건 이제 회계 부정이니까, 네. 중징계를 받았을 때, 저거까지는 아닙니다. 네. 상장 폐지까지 아닌데, 과징금을 세게 쳐맞든지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TYM이요. 예전에 그 농슬라라고 한때 유행했었죠. 네.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TYM. 끝이죠. 네. 끝. 흥분했잖아. 네. 기사되게 맞고 아직도 기절해서 못 일어났네요. 요즘에 농사 관련주들이 별로인 것 하더라고. 형준, 네.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형준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공시나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은 오르고 있는 종목이지 떨어진 종목은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거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물려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럴 때도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죠. 네. 근데 갖고 있을 때와 또 밖에서 보는 입장은 좀 다르긴 해요. 만약에 이걸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겠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9,000원에 이 TYM을 매수를 했어. 근데 지금 3,3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3,000원까지 떨어졌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3분의 1 토막이면은 이게 손실률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구만. 6,000원 까였다 치고 나누기 9,000원. 그럼 얼마요? 66%가 빠진 거죠? 네? 손실이 66% 빠진 거야. 네. 손실이 66%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제 막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30% 이런 것들은, 뭔가 회생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마이너스 60%대,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계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그냥 놔둬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데다 또
아이고, 그냥 많이 떨어지니까 내가 조금 사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해서 던져버리시고요. 다음에 이 주도주를 팔아먹을 때 있잖아요. 네, 주도를 팔아먹을 때. 계좌가 일단 플러스가 난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게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내 계좌가 플러스로만 운영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올라가면 돼요. 네, 이렇게만 올라가면 되니까 계좌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이 주도주,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세가 넘어갈 때 이거 묶어서 다 팔아버려요. 아니면 정꼴배기 싫다. 이거 오늘 마이너스 60%인데 오늘 플러스 60%난 현대중공업을 팔 때 같이 묶어서 팔아버려 그냥. 그러면 손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짝짓기라고 해가지고 짝짓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짝짓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 수익난 종목하고 손실난 종목하고 같이 묶어서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닌 상태에서 돈만 생기잖아. 그죠? 돈만 생기잖아. 그거지. 박성윤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 짝짓기 매매를 여러분들이 아주 신박한 매매거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매매를 해주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종목이 2개나 줄어요. 네. 2개나 줄어들고 내 계좌는 변동이 없으면서 돈만 생겼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도 좀 세우셔야지 되고, 아,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세요. 마이너스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거 가지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플러스 종목이 뭐 하나가 튀었다 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 계좌가 마이너스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한두 종목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게 아닙니다. 응? 반대로 계좌가 플러스인데 한두 종목 마이너스 났다고 해가지고 뭐 계좌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전략은 지금 2개야. 원래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최대 목표치가 뭐였어요? 계좌 플러스 만들기였죠? 네. 계좌 플러스 만들기였는데 이 계좌를 플러스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1차 미션 석세스. 네.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네. 완청러. 네. 완러. 네. 중국은 완러죠. 완러. 완료했다. 완료. 네. 완러. 그 다음에 이거는 석세스 했어. 그 다음에 2번째. 이제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플러스의 계좌인 상태에서 싹 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인데, 자, 싹 밀어버리는 경우에는 계좌가 시원하게 밀려가지고 손해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가 있지만 주도주까지 밀리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짝짓기를 쓰는 거예요. 짝짓기.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뭐 대전에 있나? 막 그 있잖아요.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면은 별 수 없는 거고,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별 수 없는 건데, 자, 일단 짝짓기 매도로 들어갈 때 내가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는 종목이 가물때 콩나듯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주식을 못해도, 아무리 개떡 같더라도 수익 난 종목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고, 그것을 팔아먹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매도를 치게 됐을 때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수익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과감히 포기해. 수익 매도했지만 수익이 아니야. 하지만 마이너스 종목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땡겨버리세요. 그러면 내 계좌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딸랑 생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투자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기분이 애매해지죠. 주도주가 없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애매한 기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도주가 있어야지 더 계좌가 더 올라갈 텐데 주도주가 없으면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약간 네 걱정 반 설레임 반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네 짝이 많아도 그 뭐 일단 줄이는 거지 그렇게 줄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개 같은 주식 하나 있다. 오늘 플러스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있다. 묶어서 팔아보라 그냥. 네.
지금은요, 예전에 물린 종목들, 뭐, 종목 진단이니,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말씀드렸잖아. 전략을 바꿔서 진행해야 된다. 이제는 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왜 어떻게 해요? 계좌 플러스에 집중해서 주도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모아갑시다. 쭉 치고 올라갔을 때 좋은 계략을 했죠. 그래서 계좌 플러스 나왔지.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고, 저는 짝짓기 매매도 권장하지만, 지금은 그냥 딱 놔두고 있다가 주도주 꺾일 때 팔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수익률은 더 좋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종목 뭐를 선택하실 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익률이 가장 많은, 하락률이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 날 때 그런 거 조금씩 팔아버리면 돼. 이게 만약에 500만 원 손실 났다. 근데 수익이 오늘 400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는 100만 원어치 남겨놓고 팔아버리는 거지. 네. 그렇게 그냥 하시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트가 조금 건강해질 거예요. 종목이 많은데 매도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걔네들이 올라올 것 같죠? 안 올라옵니다. 이게 SK네트워크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또 말씀드려야 돼. 네. 이번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니죠? 네. 이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도 지금 뭐, 네. STX 조선 같은 거요. STX 같은 경우요. 이거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뭐 신났어요? 아,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네. 뒤지는 겨. 이제 여기 물리면 못 빠져나온다, 이제. 이거 3만 원짜리가 벌써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뭐 20년, 30년, 언젠가는 뭐 내가 올라갈 날이 오겠죠.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 그럼 남은 게 없잖아. 남은 게 없어서 여러분 계좌에 미치는 영향 미비하겠지만 뭐가 문제야? 꼴배기 싫다 이거야. 꼴배기가 싫어. 그냥 이 짜증나. 이게 개 같은 주식 그냥 이런 주식이 나의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그냥 열받잖아요. 그 이럴 때 그냥 네 팔아먹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이거 사실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은 일단 방치하셨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짝짓기로 그때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줄이세요. 이거 과거에 물려서 끌려 내려온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네. 여기 고점에서 매수해서 나도 그런 거 있어요. 그 개 같은 주식들 몇 개 있어. 그런 것들 다 묶어서 팔아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꼴배기가 싫어. 걔네들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지만 꼴배기가 싫다고. 근데 일단 계좌가 플러스니까 계좌가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참고 있는 게 이거 팔아버릴 때 일괄매도 쳐버리자. 또는 나도 짝짓기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알려만 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일괄 매도를 칠 생각이에요. 네. 이거고 저거고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달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때까지는 뭘 하면 돼요? 계속 계좌를 더 크게 키우시다가 네 주도주 쪽으로 해서 확 수익 늘어났을 때 한꺼번에 탁 털고 굿바이. 그 다음에 우리 휴가 한번 갑시다. 네 그렇게 계좌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수익 보고 많이 보고 여기서 조금 일정 부분 띄워가지고 한 일주일 휴가 갔다 오고 네 어디로 갈까? 몰디브? 몰디브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한 20년, 30년, 20년, 30년 전에도 몰디브 가라앉아서 꼭 가야 된다고 신혼여행기 1위로 떠올르더니 지금도 안 가라앉았어. 이씨, 언제 가라앉는 거야? 나 죽기 전에 가라앉습니까, 그거? 이게 다 마케팅이라니까. 진짜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몰디브가 가라앉아서 이제는 못 갈 수도 있대. 이런 공포감을 좀 가지고. 네. 몰디브 가서 우리 모히또나 한잔 하든가, 뭐 그런 거 하자고. 예? 몰디브 언제 가라앉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안 가라앉았습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신혼여행기 1등이었어. 하와이를 제끼고 몰디브가 떠올랐지. 지금도 많이들 가나? 네. 와, 몰디브 가라앉는다고. 나는 몰디브가 가라앉아가지고, 진짜 뭐 금방 없어지는 건 줄 알았네. 제 얘기를 할 거. 그러니까 진짜 평생 기회가 있어. 네. 몰디브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비행기만 극복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끝났네. 방송 끝났구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떠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야? 네? 방송의 주제는 뭐지? 오늘 내가 뭔 얘기했어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돈이 대형주로 몰리면 시장은 더 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쫄지 말고 잘 가자. 자, 좋은 종목, 가는 종목,
주도주만 잘 잡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종목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세요. 계좌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만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계좌 올라갔어? 그런 건 잘하신 겁니다. 땡큐. 잘하셨어요. 오늘은 젖꼭지와 주식에 쥐었도 모르는, 주식에 쥐었도 모르는, 네. 거기까지 갔나요? 네. 몰디브 아직 못 가봤어요. 비행기가 너무 오래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 비행기 5시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경기 나서 못 타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비즈니스 탔더니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비즈니스는 좀 낫긴 한데, 그 안에서 난 뭔가 버스는 재밌는데 비행기는 재미가 없더라고. 네. 아무튼 짝짓기. 야, 오늘 이상한 거 많이 나왔다. 그죠? 젖꼭지, 지읒도 모르는 짝짓기. 네, 야, 좋습니다. 네. 노딱방지위원회에서 오늘 한번 나오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가고요. 자, 즐겁게 또 마무리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무방 있어요. 내일 낮에 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칠게요.